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네,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스페셜 V도 최고의 두 분과 함께합니다. KBSN 스포츠 해설위원 한유미 해설위원과 KBS 박주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졌던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규리그 2위 현대건설과 3위 한국도로공사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렀습니다. 역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했던 팀이 100%의 확률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 경기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과연 이 경기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우위를 점한 팀은 누구였을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짧게 감아칩니다. 오른쪽 황민경. 자, 수비됐어요. 도로공사는 기회네요. 그러나 여기서 연결이 부정확했는데요. 그러나 득점 인정. 이거를 또 박정환 선수가 처리를 해주네요. 지금 공격 성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확실하게 맞춰서 때리고 있는 박정환 선수입니다. 현대건설 정지훈의 공격 또 막힙니다. 네, 배윤아의 블락. 17대 12. 자, 블락에 막혔습니다. 어렵게 따라가서 연결합니다. 자, 수비됐고요. 도로공사 또다시 기회입니다. 백어택! 득점! 박정아! 오늘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거리는 배윤아 선수의 결정적인 블로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황민경 수비됐어요. 연결까지 됩니다. 전세현의 공격 성공이에요. 도로공사의 수비 집중력. 도로공사의 연속 득점 22대 16이 됐습니다. 리시브 흔들리고 있는 현대건설. 위기예요. 로비예요. 자, 도로공사 확실하게 마무리할까요? 왼쪽으로 갑니다. 전세현 성공입니다. 스코어 23대 16. 쌓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윤정 세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트를 끝낼 기회입니다. 태클의 공격. 자,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 반격으로 이어집니다. 황현주. 오늘 블로킹 4득점의 도로공사입니다. 네트 맞고 붙었어요. 아하. 25대 18. 도로공사가 가장 중요한 1차전 1세트를 잡았습니다. 자, 12대 6으로 벌어져 있는 2세트입니다. 붙었어요.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김다인 세터. 자, 영리한 판단이었죠? 예. 자, 여기서 한 점 더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가운데 정대영. 현대 반격 몬타뇨 성공입니다. 연속 3득점. 민경. 자, 올라갔어요. 박정아. 잘했죠? 천에게 실패입니다. 안 맞고 나갔습니다. 범실. 네. 갑니다. 서비스! 한 점 차 추격! 서브 공략도 좋았고요. 예. 지금 박정환 선수와 임명훈 선수 사이의 공격 상당히 이미 추격을 당했습니다. 한 점 차입니다. 왼쪽에서 캠벨 블로킹! 동점이에요. 굉장히 잘 잡아내는 양효진 선수죠. 그렇습니다. 조민 감독 소리가 커집니다. 블로킹! 동점 현대.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이윤종 세터 가운데 백어택 수비됐어요. 역전기회 현대건설입니다. 연타. 자, 올라갑니다. 또 막힙니다. 역전입니다. 네. 가운데 백어택 성공입니다. 21대 21 갑니다. 짧게 넣었어요. 임명옥 완벽한 리시브 밀어넣기. 그러나 벽이 높아요. 가운데 백어택 아웃입니다. 벗어났어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김다인 세터. 세트 마무리할까요? 오른쪽 몬타뇨.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회는 현대. 몬타뇨 평범했어요. 정아에게. 준비되죠? 네. 자, 올라갑니다. 세 번째 몬타뇨. 아웃입니다. 한 점 차 추격. 끝날까요? 듀스로 갈까요? 현대건설 세트를 끝낼 기회. 몬타뇨 잘 봤는데 끝냈습니다. 1대1 동점.
도로공사 캠벨의 서브 길어요. 직접 때립니다. 득점. 자, 지금 4번 우승한 박정아 선수인데요. 5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타의 몬타뇨 한 번 걸렸습니다. 2번째 중앙입니다. 자, 수비로 살리는 캠벨 그리고 블로킹 현대 이다연의 서브. 김정원 자 방향만 바꿨습니다. 정지훈 때립니다. 반격의 캠벨 자 빠르게 준비해야죠. 중앙 그러나 배유나가 양효진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기만 하면 돼요. 자 13대 9입니다. 블록에 잡힙니다. 막혔어요. 아 현대건설 자 몬타뇨가 이제 후입니다. 도로공사의 공격 왼쪽 스파이크 자 캠벨 막혔고요. 배유나 성공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첫 경기입니다. 16대 11 넘어갔어요. 서브 득점 오예링 김명호 이윤정 캣벨 득점 19대 12 아하 도로공사 찬스볼이죠. 스파이크 따라가요. 네 넘어옵니다. 찬스볼 갑니다. 코트 강타 도로공사의 공격 박정아 다시 넘겨줍니다. 이윤정 아하. 네 아하 예. 자, 리듬이 깨졌어요. 자, 이번엔 끝낼까요? 박정아! 끝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1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예. 나왔어요. 자, 황현주의 공격이 벗어납니다. 연속 범실 3개입니다. 올라갑니다. 황현주. 아, 여기서 또 범실이에요. 후위 공격자 반칙. 자, 리시브 흔들리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아, 또 이건 안 범실입니다. 돼요. 네. 예. 두 번째 테크니컬까지 이윤정. 아, 나갔어요. 자, 양효진 선수의 범실입니다. 스코어 20대 16. 아, 범실이에요. 무너집니다. 현대가 무너집니다.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뭐 중심을 잡는 것도 좀 어려울 거고요. 예, 짧은 서브 들어왔어요. 블로킹 성공입니다. 오늘은 얘기가 다르네요. 자, 마지막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현대건설. 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 배우나 끝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하고 김천으로 이동합니다. 첫 경기 플레이오프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 경기에 힘을 잘 써보자 했는데 저희 팀이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았고 또 끝까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서 흐름을 이어가고 이길 수 있어서 기분 좋습니다. 그냥 오늘 한 만큼 해서 더 막 욕심부리지 않고 오늘 한 만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홈으로 돌아간다고 팬분들한테 약속 드렸는데 약속 지킬 수 있어서 좋고 내일 모레 꼭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는 마지막이고 다시 챔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가 승리하면서 챔피언 결정권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캣벨 선수가 29득점에 40%의 공격 성공률로 오늘 팀 공격에 앞장서줬고요. 박정아 선수도 블로킹 3개를 포함해 17득점으로 활약합니다. 여기에 배유나 선수는 블로킹 4개 포함 13득점,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현대건설 2세트를 가져가면서 잠시 원점을 다시 만들었었는데요. 오늘 팀에서 20득점을 기록한 몬타뇨 선수가 유일하게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요. 이다연 선수가 블로킹 4개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내려 했지만 결국 상대보다 9개 많은 범실을 기록하며 팀은 패했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가 정규리그 이 4연승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두 팀 가장 큰 좀 차이를 보였던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아무래도 좀 이 결정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큰 공격의 좀 역할에서 두 팀이 좀 갈렸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이 플레이오프는 1차전 승리한 팀이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갈 수 있다라는 네. 그 100%의 확률이 있잖아요. 오늘 도로공사가 오늘 경기만큼은 이제 초반에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세트부터 박정하 선수가 이제 공격을 이끌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고 또 박정하 선수가 1세트에만 7득점 그리고 성공률이 64%를 기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클러치박이라는 그 별명답게 박정하 선수가 초반에 그 흐름을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고요. 또 이제 박정하 선수가 약간 주춤할 때 이제 캣벨 선수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1, 2세트까지는 캣벨 선수가 범실도 굉장히 많았고 성공률이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3세트부터는 이제 캣벨 선수가 9득점, 44.4%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이 3세트를 가져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캣벨 선수와 박정하 선수가 리시브가 흔들리거나 디그가 안 돼도 이 성공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서 좀 갈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하 선수 그리고 캣벨 선수가 오픈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챔프전에 갈 확률이 무려 이 역대 100%, 높은 것도 아니고 무려 100%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선수들의 긴장감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이 한국도로공사의 이 노련한 베테랑 선수들의 모습이 더욱더 빛을 발했죠. 일단 도로공사는 뭐 배우나 선수나 정대웅 선수, 임명옥 선수 그리고 이제 여기 박정하 선수나 문정원 선수까지 이 전에 이제 우승 멤버잖아요. 네. 우승 멤버에서 이윤정 선수만 바뀐 건데 워낙에 이제 베테랑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포스트 시즌에 와서도 전혀 뭐 긴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고 초반에 이윤정 선수도 좀 경기 운영을 굉장히 잘 해주다가 중간에 약간 좀 흔들리긴 했는데 역시나 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선수들이 워낙에 잘 받쳐주다 보니까 이내 안정감을 찾았고요. 또 이제 김종민 감독도 좀 경기 1세트 때 이제 비디오 판독을 굉장히 잘 쓰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을 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들마다 다 자기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또 전세환 선수도 1세트에 좋은 역할을 해줬고 뭐 뒤에서 김세인 선수라든지 들어오는 선수마다 자기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네, 뭐 김종민 감독도 그렇고 이 선수들도 그렇고 이 확실히 이 큰 무대를 경험해본 노련한 베테랑의 모습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오늘 플레이오프 1차전이었습니다. 반면 현대건설 2세트를 가져오면서 다시 승부를 잠시 원점으로 만들긴 했었는데요. 결국에 3, 4세트를 조금 무기력하게 내줬습니다. 뭐 오늘 경기를 뭐 되짚어보자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몬타뇨 선수의 활약을 좀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어요. 네, 몬타뇨 선수가 오늘 기록을 살펴보면 20득점을 했거든요. 뭐 기록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눈에 잘 안 보이는 활약을 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다 어디서 올라갔는지 어디서 득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활약이 어느 정도에서 그러니까 순도 높은 공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팀원들과 아직까지도 막 완벽히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특히 이제 2세트에 이제 황민경 선수가 서브 에이스로 분위기를 바꿔 놓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어서 공격 범실을 하면서 팀 분위기 상승하는 데 본인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팀 분위기를 오히려 끌어잡아당기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코트 안에서의 어떤 득점도 있지만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고 분위기를 으쌰으쌰 하는데 좀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아쉽거든요. 특히나 또 작전 타임 때도 감독과 아이 컨택을 하지 못한다거나 코트 안에서 동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워낙 이 시즌 초반 기세가 좋았던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오늘 이 플레이오프 1차전의 패배가 더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많은 팬들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경기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가장 큰 좀 차이를 보면 분위기에서도 그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선수들은 연신 1세트부터 마지막까지 밝은 표정으로 경기를 치렀죠. 네, 사실 이런 큰 경기에서는 분위기가 정말 좌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딱 1세트 초반에 분위기를 보고 코트 안에서의 선수들 표정을 보고 오늘은 한국도로공사가 이기겠구나 이런 걸 좀 예감했었거든요. 네. 1세트 중반에 좀 그랬었어요. 선수들이 다 밝게 웃고 막 맞아요. 그랬는데 현대건설은 좀
선수를 무표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다현 선수나 김다인 선수, 정지훈 선수가 어떻게 보면 포스트 시즌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정지훈 선수는 리시브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도 더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예림 선수가 들어왔는데 리시브에 대한 안정감을 생길 수 있겠지만 이제 공격력이 좀 약화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큰 공격에서의 그 차이점이 좀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긴장하니까 이제 범실도 많아지고. 맞아요. 반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케페 선수랑 정대영 선수가 아까 방금 전에 영상이 좀 나왔는데 서로 이제 득점에 성공하니까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그 하이파이브가 손바닥이 아플 정도였는데도 네. 불구하고 막 반갑게 웃고 막 방긋 웃고 또 박정호 선수가 무표정한데 평소에는 맞아요. 오늘은 정말 빵긋 웃더라고요. 네. 이런 분위기가 몸을 좀 더 가볍게 하고 긴장을 푸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 리그 마지막 분위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4연승을 하고 나서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는 거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3연패를 한 다음에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그 덕분인지 케페 선수도 1세트에 조금 범실이 나오다가 2세트부터 점점 이 긴장을 풀고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팀에서 양팀 합쳐 가장 또 많은 득점을 책임져 줬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김천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과연 빠르게 이 긴장감을 해소하고 또 플레이오프 2차전 승리를 가져간 팀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 남은 포스트 시즌 일정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을 연 여자부 포스트 시즌이죠. 힘차게 출발한 플레이오프에서 먼저 두 번의 승리를 챙긴 팀이 흥국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챔피언 결정전으로 향하고요. 오전 3선승제를 거쳐서 포스트 시즌 챔피언을 가리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토요일에 열리는 여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원에서 경기를 치르는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김천으로 자리를 옮겨서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릅니다. 어떤 경기를 좀 준비할지 오늘 경기를 마치고 좀 양팀 감독이 좀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전 승리팀이 챔프전 직행 확률이 100%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로공사 선수들은 굉장히 좀 편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것 같고 반대로 저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일단은 현대건설이 오늘처럼 이렇게 좀 안정적인 경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줘야 될 것 같고 이 현대건설이 2세트 때 분위기를 바꿨던 이유는 서브였거든요. 네. 황민경 선수가 서브를 잘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로공사가 좀 리시브가 흔들렸고 리시브가 흔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윤정 선수가 흔들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격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2차전에는 조금 더 강한 서브나 공격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줄 필요가 있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오늘 경기처럼만 해도 문제는 없지만 일단 방심이 제일 좀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2세트 때도 6점 리드를 하고 있다가도 잡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조금의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두 개 잡히다 보면 또 이제 좀 초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2차전 때 조금은 유리한 고지이긴 하지만 방심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또 현대건설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승리를 안고 홈으로 돌아가는 한국도로공사는 사실 한편 더 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요. 하지만 또 그 누구보다 이렇게 봄배구를 기다렸을 또 현대건설 아닙니까? 또 현대건설이 마지막까지 또 집념을 보여주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 내일 펼쳐지는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플레이오프 1차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프리뷰에 앞서서 양팀 상대 전적 함께 살펴보시죠. 네, 두 팀 이 순위표와는 다르게 먼저 이 한국전력이 시즌 정석에서는 4승 2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이 두드러지게 우세한 기록은 범실 부분인데요. 상대보다 세트당 1.2개 적은 범실로 효율적인 경기를 펼쳤고요. 한편 현대캐피탈 세트당 1.1개 많은 블로킹을 기록하면서 한국전력을 상대로 특히 더 좋은 블로킹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제 이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플레이오프 1차전이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이 한국전력 이 2시즌 연속 업셋 승리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준 플레이오프 기세가 정말 대단했던 한국전력인데 하지만 또 현대캐피탈이 이 체력적으로는 조금 더 세이브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두 팀의 맞대결을 저는 100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두 팀에 너무너무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감독들도 그렇거든요. 이제 최태웅 감독하고 권영민 감독이 어린 시절부터 권영민 감독은 초등학교 때부터 네. 최태웅 감독에게 배구를 배웠다고 하니까 배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인연을 맺어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또 신영석 선수는 또 오레오 선수를 잘 막할 정도로 그렇죠. 현대캐피탈 전 소속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서로를 잘 알아서 아마 맞춤 전략을 정말 잘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아는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아마 뭐 전략은 정말 잘 짰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봤을 때는 시즌 상대 전적은 뭐 4승 2패로 한국전력이 앞선 상황이고 어제 준 플레이오프 상황만 봐서도 한국전력이 공격면에서는 아주 흠잡을 게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타이스 선수는 뭐 결정력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블로킹에서도 힘을 북돋아주고 있고요. 또 서재덕 선수는 정말 어제 뭐 팬들이 이런 표현했잖아요. 미쳤다고 할 정도로 네. 공격도 잘하고 수비에서도 힘을 보탰고 특히 또 흥국생명의 김연경 선수처럼 분위기에서도 압도하는 이런 선수고 또 임성진 선수도 뭐 서브에서 그리고 살림꾼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현대캐피탈은 아까 앞서서 수치에서도 좀 봤지만 블로킹이 잘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어제 또 상대에게 세트를 내준 지점이 블로킹이 막혔을 때거든요. 블로킹으로 분위기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대는 잘하는 거 잘하고 상대를 약점을 좀 파고들 필요가 있고 그 약점이 바로 체력전이기 때문에 랠리를 최대한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두 팀 모두 각 팀의 강점을 더 잘 살리는 팀이 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듯이 이 처음에 초반의 기세 또 분위기가 이 경기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3월 24일 금요일 열리는 남자부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플레이오프 1차전이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Won't you take me home?